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자주국방팀 이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택을 던졌습니다. 중국이냐 대만이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양자택일을 통보했습니다. 이거 시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우리 한국 정부 입장 정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폭탄 선언했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멘트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죠. 그런데 실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미국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끊는다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시진핑과는 좋은 관계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협상은 없을 것이며 나스닥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됐지만 미국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진핑 어떻게 대화할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무역협상은 1차 휴전 협상했는데 이제 추가 협상안에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 끊으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 중국에게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천억 달러 절약할 수 있어.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했다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투자했으면 미국 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법에 따라서 중국 관습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다. 이걸 들여다보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봐줄 거야. 마지금 선발 준비돼 있어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협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면서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에서 퇴출된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니까 퇴출이나 상장 폐지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기업 가치가 폭락해버리고 완전히 도산할 수 있죠.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것만 있냐? 나사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했는데요. CNN이 했는데 미 연방수사국과 아칸소 주립대 전기공학과 사이먼 N 교수를 8일 금융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FBI는 말레이시아 출신 화교인 N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18일까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정부 연구기구의 중책을 맡았으나 이를 아칸소대와 미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 등 미정부 사업에 참여해서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황 교수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법무부는 황 교수의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20년의 실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거예요 이 사람이 사이먼이라는데. 아칸소 주립대의 전기공학과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사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5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금 개인적으로 썼을 것이고 왜 개인적으로 유용을 됐지만 어쨌든 연구자로서 참여하고 연구비를 주니까 그 자신의 부를 창출한 데 썼겠죠. 그러면서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보안 사항에 접근한 것이죠. 당연히 연구 프로젝트니까 저도 우리 군 관련 연구 프로젝트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까지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2012년부터 18일까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중국 장학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면 조금 낯가운데 문제는 중국 정부 연구기관 그러니까 중국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황천의 중책을 맡은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봐도 정확한 직책이 뭔지는 제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황청의 중책을 맡았다. 그러면 그런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 정부와 학교에 아칸소 주립대학에 자신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의무죠. 그런데 아칸소 주립대인 자신의 소속 학교와 미 정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 황청의 즉 중국 항공우주 관련 연구 기관의 중책을 맡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미국 나사를 비롯한 미국의 보안 사업을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대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돈만 이렇게 양쪽으로 받아먹은 게 아니고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그거 빼내려고 중국이 사실은 돈 주고 중요한 정책만 주고 한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한 20년 실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20년 실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정보를 중국에게 넘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17년도 로버트 기어 사건 우리에게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는 정보를 알려줬다. 미 해군 정보국의 연구원이죠. 그 사람이 미 대사관이나 한국무관 해군 대령에게 그 정보를 알려줬다는 그 혐의로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걸로 로버트의 9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20년이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그런 과학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내부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거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하죠. 이 사람 자체가 화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출신들에게 완전히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해외에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내년에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 중국 해커들이 난리다 이겁니다. BBC가 보도였어요. 중국 해커들이 이번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연구기관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토 안보부 산하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는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 의료제약연구보고는 모두 그들의 주요 타겟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중국의 사이버 도둑들이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 귀중한 지적 자산과 공공보건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를 확인했으며 현재 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브리핑에서 이제 질렸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우리를 해킹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 질렸다.
이 말은 정말 열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 와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시작됐고 그들이 퍼뜨렸고 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또 플래처의 압력을 가해서 완전히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중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킹하겠다. 자, 그러면 중국이 자신들이 만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죠. 신약 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알고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또 국가는 정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킹을 해 가려고 하는 것은 물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미국에 이런 백신을 개발했구나. 그러면 이 백신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백신의 성격을 알면 이런 식으로 위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질렸다는 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마음 정말 이거는 이가 갈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따라서 우리는 대만을 키워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작고 대만에서 400로 떨어져 있고 중국 광동성에서 290로 떨어져 있는 섬들이 있어요. 여기를 대만이 시료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상륙작전에서 뺏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가만도 스텔스 구축함 보내서 남중국 해에 급파해서 거기에다가 스텔스 미사일 탑재 보여주고 이걸 보면 스텔스 미사일로 다 죽여버려 대만의 협에 투입해가지고 대전전해버려 대만인들의 변비 폭격기 날리면서 성조기 쫙 펼쳐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대만을 보호한다. 라는 이런 의지를 계속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행정부만 그러고 있냐? 아닙니다. 이제는 미 상원이 나섰어요. 의회가 나섰어요. 트럼프에 이어서 미 상원도 중국의 영민을 건드렸습니다. 6일 중국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이다. 모든 게 중국의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대만을 대만성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상원이 중화민국을 중화민국이라고 해서요. 중화민국을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대만은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한 뒤에 사실상 국제기구에서 퇴출됐으며 중국과 관계가 좋았던 2009년 떠올릴 수 없어 바로 가입했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 2,500만 2016년 중국의 압력으로 퇴출당했다. 상원은 방역 모범국 그러니까 모범국가라고 해서 여국으로서의 대만이 본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대만 보건부는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자국의 방역 우수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상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라고 뉴욕포스트 등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